오늘은 중국에서 도착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웨이밍님의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외교부 국제협력국에서 일하고 있는 장웨이밍이라고 합니다. 칭화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외교부에 들어온 지 이제 2년 차가 됐네요. 어릴 때부터 저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가 태어난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란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죠. 저는 학창시절 내내 중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자부심을 키워왔답니다. 제가 태어난 1995년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고도 성장을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제가 자라는 동안 중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지금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중국의 발전 과정을 직접 목격한 세대이다 보니 저는 중국의 힘과 위대함을 누구보다 더 강하게 믿고 있었죠. 베이징 시내를 걸을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CBD 지역을 지날 때면 중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출퇴근할 때 타는 지하철에서도 중국의 저력을 느꼈답니다. 수천만 명의 인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베이징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특히 모바일 페이먼트 시스템은 정말 편리했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이라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제가 일하는 외교부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전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우리 부서를 방문했고 그들은 하나같이 중국과의 협력을 간절히 원했답니다. 1대1로 정책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었죠. 특히 저는 우리 중국의 첨단 기술력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화웨이의 5G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의 전기차 기술도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잖아요.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IT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정말 어마어마했고 틱톡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의 필수 앱이 됐죠.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국 기업들의 발전 속도를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인구나 시장 규모 면에서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나라들이 우리와 경쟁한다는 게 좀 우습게 느껴졌답니다. 우리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도 정말 대단했어요. 자체 우주정거장도 있고 달 탐사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나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물론이고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그들을 앞지르고 있다고 확신했답니다. 14억이라는 엄청난 인구도 우리의 자랑거리였죠. 이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여 거대한 힘이 되는 걸 매일같이 보면서 중국의 미래가 더욱 찬란할 거라고 믿었답니다. 외교관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 지표나 발전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마다 느낀 건 어떤 나라도 중국의 성장 속도와 규모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들의 지표를 볼 때면 그들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작은 도시보다도 작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곤 했답니다. 전 세계의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실감했죠.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소비액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저는 중국의 이런 경제력이 곧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진다고 굳게 믿었어요. 서구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견제는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성공했다는 증거라고 여겼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중국의 위대함만을 맹신하던 시기는 얼마 가지 않았어요. 곧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시작됐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제가 늘 무시하듯 보았던 그 나라에서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여느 때처럼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우 국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웨이밍, 잠깐 시간 있나? 자네에게 좋은 기회가 하나 생겼어. 처음에 국장님이 한국 파견을 제안하셨을 때는 솔직히 실망했답니다. 한국이라니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그 작은 나라예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래도 예의상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죠. 웨이밍, 요즘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특히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자네가 가서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해주면 좋겠네. 국장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 어차피 거절할 수는 없으니 기회로 삼자. 한국에 가서 중국의 우수성을 보여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이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공항만 이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로 가는 길에 본 도시 풍경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죠.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정확히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안내가 실제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 놀랐답니다. 중국에서는 러시아어 때 지연이 흔한데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도 너무 정확해서 신기했죠. 거리를 걸을 때마다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의 전자 안내판, 횡단보도의 LED 바닥 신호등. 작지만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의 카페나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놀랐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편리하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시스템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보안이 철저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힘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대단한 산업이더라고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었답니다. 명동이나 강남을 걸을 때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화장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광경인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을 직접 보니 느낌이 또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기업들이 곧 이들을 추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이들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는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쉽게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감기에 걸려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얼마나 체계적이고 신속한지 놀라웠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으로 가지고 가는 번거로움은 여전했지만요. 도시 곳곳의 공원과 녹지 공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은 정말 멋졌어요.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다니, 거기다 자전거 도로는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던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물론 중국에도 좋은 점이 많죠.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됐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제 생각이 너무 부끄러워졌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제가 진짜 충격을 받게 된 것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중국이 받는 대우의 차이를 직접 목격하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욕에서 열리는 UN 경제사회이사회 회의와 파리의 OECD 정례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거였죠.
드디어 제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을 대표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열등감도 이제 날려버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벅찼답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 과정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어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요구했고,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비자 발급에 몇 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외교부 정철민 과장은 비자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아, 우리는 미국이랑 비자 면제 협정이 있어서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정 과장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죠.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입국 심사줄이 두 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선 줄은 술술 진행이 되는 반면 제가 선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심사관의 질문도 너무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간단한 인사만 하고 통과시켰는데 저한테는 끊임없이 질문을 했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숙소는 어디입니까? 귀국 비행기 티켓은 예약했습니까? 마치 잠재적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했어요. 유엔 회의장에서도 차별은 계속됐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과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는데 중국 대표단인 우리에게는 왠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죠. 회의 중에 발언 기회가 와도 다들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파리에서의 경험은 더 충격적이었답니다. OECD 본부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할 때였어요. 한국 대표단은 그냥 쭉 통과시켰는데 저희는 가방 검사부터 몸 수색까지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때 정말 모욕감을 느꼈죠. 회의가 끝나고 한 리셉션 자리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프랑스의 한 고위 관리가 한국 대표를 보더니 삼성 갤럭시 폰 잘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라고 칭찬하더라고요. 반면 저희를 볼 때는 뭔가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죠. 호텔로 돌아와서 이런 차별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과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요. 회의 기간 내내 느낀 것은 한국이 가진 신뢰였어요. 그들은 국제 규범을 잘 지키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거였죠. 반면 우리 중국은 경제력은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게 마음 아프게 다가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회의에서 환경 문제를 논의할 때였어요. 한국 대표가 자국의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하자 많은 나라들이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중국의 발표 때는 다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분명히 느껴졌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고민에 빠졌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런던에서 겪게 될 일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거든요. 뉴욕과 파리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런던으로 향했어요.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런던 시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제는 입국 심사 같은 걸로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장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큰 소리로 떠들며 줄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는 모습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더 부끄러웠던 건 그들이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면서도 통역을 요청하는 대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거였어요. 당신들은 왜 중국어를 못하나요? 라고 오히려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창피했답니다. 반면에 바로 옆줄에 있던 한국인 가족들의 모습은 정말 달랐어요.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차분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정중한 영어로 입국 심사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죠. 심사관들의 표정도 한국인들을 대할 때는 훨씬 밝아 보였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든 이렇게 환영받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제약을 받는 걸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권 파워 순위를 찾아보게 됐죠. 그 순간 저는 제가 본 화면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 3위, 무려 191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반면 중국 여권은 겨우 65개국 정도, 그것도 대부분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여권의 순위가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높다는 거였어요.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보다 우리가 늘 무시하던 그 작은 나라의 여권이 더 강력하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그냥 여권만 들고 방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비자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서류와 비용, 시간이 필요한지 새삼 실감하게 됐죠. 예를 들어 한국인이 유럽을 여행하고 싶다면 그냥 비행기 표만 끊으면 되는데 우리는 비자 신청을 위해 재직증명서, 수입증명서, 은행장 고증명서, 호텔 예약 확인서, 보험증서 등등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그것도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장담할 수 없죠. 또 충격적이었던 건 응급 상황에서의 영사 지원 차이였어요. 한국 국민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권을 분실해도 임시 여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나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 밤늦게까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경제력, 인구, 영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진정한 국가의 힘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에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더 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한국이 이런 신뢰를 얻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성실히 지키고 세계와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자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도 높였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거였어요. 런던의 호텔방에서 밤늦도록 이런 생각들로 뒤척이다가 저는 제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틀에 박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우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어요. GDP 숫자만 크다고 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어요. 처음에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그저 가벼운 문화상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신뢰도 얻었던 거예요. 기술력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시민의식이에요. 런던 시티 공항에서 본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인들은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문득 베이징 올림픽 때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화려한 개막식과 최첨단 경기장을 자랑했지만 정작 세계인들의 마음은 사지 못했죠. 반면 평창 올림픽은 규모는 작았을지 몰라도 전 세계가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오만했는지 부끄러워요. 중국의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고 GDP가 높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들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특히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 작은 나라가 세계인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었네요. 영국에서의 마지막 날 템스 강변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힘 자랑하기를 멈추고 세계와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였죠. 이제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제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이고 국제 규범도 잘 지켜야 하고요. 한국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할 점은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도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떨까요? 특히 우리 외교관들이 먼저 변해야 할 것 같아요. 세계를 향해 으스대기만 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줘야죠. 그래야 언젠가 우리 중국 여권도 한국 여권처럼 전 세계인의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제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이라는 이웃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중국도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던 중국인이 결국엔 한국을 우러러보게 되었네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